그래서 이제 이 왼쪽으로 가잖아요. 예. 그럼 이제 여기서 결론은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테이커 1번, 2번, 3번, 4번, 5번 예. 이렇게 쳐서 볼이 왼쪽으로 안 가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빠르게 막 이렇게 풀스윙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게 빨리 안 늘어요. 골프 실력이.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연습 시간이 주어지면 1, 2, 3, 4, 5 이렇게 하면서 좀 구분 동작으로 천천히 치면서 이렇게 내 볼이 어떻게 가는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으세요. 1, 2, 3, 4, 5 네, 이렇게 조금 가더라도 왼쪽으로 안 가게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을 세게 치거나 빠르게 치지 마시고 여기서 느긋하게 1, 2, 3, 4, 5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연습을 해서 최대한 볼이 왼쪽으로 안 가게끔 하시는데, 자 이때 이제 임팩트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임팩트 이후에 이제 임팩트까지가 팔로우 스루에서 이제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립 끝을 갖고 이 나의 궤도를 빨리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자, 1 테이크어웨이 어드레스 테이크어웨이 했죠. 예. 자, 그다음에 코킹 했죠. 예. 그다음에 백스윙을 하게 되면 이 그립의 끝이 볼 안쪽을 가리켜요. 이렇게. 예. 볼이 아니라 볼 안쪽. 볼과 나의 발 사이를 가리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다운스윙이 시작되면 이때부터 볼을 가리키게 돼 있어요. 예. 볼을, 이 클럽의 벗이, 끝이 볼을 향해서 간다 하는 느낌으로 가고, 지나가게 되면은 이 헤드가 볼에 와서 맞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자, 이때 팔로우 스루를 했을 때, 팔로우 스루는 결국에는 팔로우 스루를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치잖아요. 그러면 볼이 다 왼쪽으로 가버려요.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이때 결국에는 ST나 BT를 하는 이유는 이 훅을 안 내기 위한 목적이 1번입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그대로 이제 암 로테이션 하게 되면 볼이 아무리 좋은 궤도로 들어가도 팔로우 스루가 잘못되면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때 결국에는 팔로우 스루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ST가 되느냐 BT가 되느냐 이렇게 다른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알고 계시지만은 여기서 테이크어웨이, 코킹백, 임팩트하고 팔로우 했을 때 몸이 계속 돌아서 훅을 안 내려고 하는 거는 바디턴이에요. 이 훅을 안 내기 위해서 BT에서는 몸이 계속 돌아요. 이렇게. 그러면 피니시가 여기에서 형성이 돼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약간의 오히려 바디턴은 오히려 페이드가 나요. 특징이. 이해가셨죠? 예. 예. 예, 어쨌든 훅이 안 나게 되거든요. 예. 또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면 바디턴이 약간의 미세한 이런 페이드를 내면서 나 훅 안 낼래 하는 취지가 바디턴 스윙이에요. 예. 그러면 바디턴 스윙은 어떻게 가냐면 이제 그립의 끝이 마치 어프로치 칩샷을 하는 것처럼 그립의 끝이 이렇게 돌아요. 보셨죠? 네. 자, 여기서 임팩트를 했죠. 네. 팔로우 스루에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이게 그립의 끝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바디턴. 예. 자, BT, ST, BT, ST. 네.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예. 자, 우리 ST에서는 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보고 있죠? 다시? 공을 보고 있습니다. 공과 볼의 이 중간 정도를 보고 있죠. 다시. 예. 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ST의 팔로우 스루고, BT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예. 계속 돌고 턴 해서 어디를 보고 있죠? 그립 끝이 왼쪽. 왼쪽 발 부분을 보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예.
턴. 예. 왼쪽 발을 보고 있죠. 우리 이제 ST에서는 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로테이션. 그럼 어디를 보고 있죠? 공과 예. 발의 예. 중간 정도를 보고 있죠. 예. 그 상태에서 그냥 끝.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BT 방식으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훅이 안 나고 페이드가 나죠. 예. 이래서 훅을 방지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ST의 팔로우 스루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볼이 어때요? 예. 왼쪽으로 가긴 가는데 훅은 안 나고 드로우만 안 나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예. 훅이 안 나고 아주 미세한 스트레이트성, 미세한 라이틀리한 드로우가 나게 되는데, 물론 이제 PGA에서는 둘 다 모든 선수들이 두 가지를 다 구사해요. 잘 보시면 BT도 쓰고 ST도 쓰는데, 주력 무기는 뭐냐면 라이틀리한 드로우예요. 그러면 PGA 선수들이 우승하는 선수들이 거의 70%를 치는 게 뭐냐면 라이틀리 드로우, 베이비 드로우라고 하죠. 이걸 가장 좋은 구질로 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이 BT 같은 경우는 훅을 안 내기 위해서 몸이 돌면서 페이드성 구질을 주로 내요. 이렇게. 예, 그 결과 그립의 끝은 왼쪽 발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ST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순간까지 약간의 로테이션이 되는데, 이 로테이션은 주로 수피네이션 방법을 써요. 이렇게. 자, 이거를 이제 눈으로 안 보이게 되면 제가 이렇게 보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하면 보기가 쉽겠죠? 예. 자, 테이크어웨이 코킹 백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 BT 같은 경우는 살짝 앉은 다음에 어때요? 계속 턴 가면 예. 이렇게 팔로우 트루가 이렇게 생성이 돼서 피니시가 이렇게 끝나게 되죠. 예. 왼쪽 발끝에서 예. 이 벗이 여기를 향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고, 옛날처럼 우리가 암 로테이션이나 컨벤셔널처럼 이런 C자형 피니시 이런 거는 이제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형태가 턴 해서 가게 되면 어때요? 그립 끝이 최종적으로 왼발. 예, 왼발 끝에 가요. 예. 예. 그 다음에 SD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예. 자, 그립 끝이 볼을 향하는 것도 비슷하고 인으로 좀 더 들어와서 임팩트를 끝난 다음에 바로 올라가죠. 어때요? 바로 올라가면서 오른 어깨가 타겟 방향으로 같이 들어가죠. 그립 끝이 어디가 있죠? 볼과 네. 예, 볼과 볼과 왼발 사이. 예, 이 왼발 이 사이, 예. 이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좌우 대칭형이 맞는 거는 ST가 조금 더 맞는 거죠. 이렇게. 예. 어떠세요? 그립 끝이 여기를 향하고 있고. 예. 예. 이렇게 해서 라이틀리한 드로우를 치면서 팔로우 피니쉬를 완성하는 겁니다. 요거를 훅을 안 내기 위해서 BT로 쳐볼게요. 예. 이렇게 치는 거죠. 예. 페이드성이 나잖아요. 그죠?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BT로 우리가 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벗이 어디가 있어요? 왼쪽 예. 하면서 페이드성 구질이 나죠. 예. 네. 요거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보내는 페이드성을 쳐볼게요. 자, 이게 BT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네. 자, 이게 BT 스윙을 해서 훅을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팔로우 스루 피니시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그거는 이 차이는 이 그립 끝으로, 아, 저 선수가 BT를 추구했구나, ST를 추구하는구나, 아, 또 같은 선수라도 아, 이번 홀은 뭘로 공략을 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ST로 공략을 한다. 이렇게 약간의 미세한 드로우가 나면서 훅은 안 나지만 약간의 드로우만 나게 되죠. 스트레이트인데 약간의 드로우 구질. 예.
하는 거 많이 보셨죠? 예. 예, 이게 바로 약간의 드로우를 내서 그린을 공략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한 게 빠른 동작이지만 어떻습니까? 네. 약간의 라이틀리한 드로우로 핀의 왼쪽을 공략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프로님은 왼발을 많이 뒤로 빼는 거라 그거는 아닌 거. 왼발 뛰는 거요. 왼발을 뒤로 빼는 거를. 왼발을 뒤로 빼게 되면 오픈 스탠스를 하게 되죠. 잠깐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을 네. 오른발을 뒤로 많이 빼지는 않으시네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하고 타이거 우즈하고 같은 의견인데, 타이거 우즈가 일반적인 드로우를 칠 때는 그냥 일반 이렇게 스퀘어로 쳐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냥 스퀘어 스탠스죠.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거. 그래서 그냥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ST를 치거든요. 네, 이렇게. 저희는 배우는 입장에서 뒤로 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 프로들이나 이런처럼 이제 몸이 거기에 적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연성이 부족을 해요. 근데 프로들은 저 만약에 오픈 스탠스를 하고 드로우를 쳐볼까요? 그러면 일반인은 이거 드로우가 아니라 뭐 진짜 슬라이스 안 나면 다행이죠. 근데 완전 그냥 이렇게 오픈 스탠스를 쳐볼게요. 거꾸로. 그러면 이제 프로들은 어떻게 치냐면 이 상황에서도 인아웃을 만드는. 무조건 만들어요. 예. 자, 드로우가 나고 있죠.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뭐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이렇게 놓고도 페이드를 치고 이렇게 놓고 드로우 치고 뭐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만들어요. 이걸 무조건 만듭니다. 만약에 이 정도로 그냥 오픈 스탠스 서볼게요. 도저히 뭐 너 드로우가 아니라 그냥 슬라이스밖에 안 나오는 거를. 근데 선수들은 여기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구질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그냥 드로우를 알아서 돌려요. 예.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쳐도. 근데 훈련하는 과정에서 일반 분들이 드로우성 구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스퀘어로 쓴 상태에서 아무리 연습을 해도 나 머리는 아는데 몸이 몰라요. 몸이 드로우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체득, 인지와 체득이 있는데 머리로는 나 알겠어 라는 분이 지금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전국에. 머리로는 다 싱글 치고 뭐 드로우, 페이드 다 내요. 근데 몸이 안 되기 때문에 오른발을 뒤로 약간 빼면은 모든 어깨도 정렬도 거기에 발에 맞춰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왜 쓰냐면은 이 롱아이언 같은 경우인데요. 타이거 우즈도 롱아이언으로 드로우성 구질을 낼 때에는 오른발을 살짝 뒤로 뺀다고 했습니다. 예. 뿐만이 아니라 그 골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우리가 벤호건은 을에 미들아이언을 쳐도 약간 뒤로 빼고 쳤어요. 드로우를 칠 때는. 그게 오히려 정석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특히 롱아이언 같은 경우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런데 그랬을 때는 내가 오른발을 뒤로 살짝 뺀 상태에서 볼을 치게 되면은 조금 더 볼이 밀릴 가능성이 없고 이렇게 미세한 드로우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예. 자, 그래서 롱아이언 같은 경우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오른발을 미세하게 빼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볼이 안 밀리고 왼쪽으로 드로우성 구질로 나가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저희들 프로 같은 경우가 오른발을 뒤로 빼게 되면 이렇게 드로우 양이 너무 많아져요. 이해 가셨나요? 예. 드로우 양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프로들은 뒤로 잘 안 빼는 거예요. 예. 가능한 한 스퀘어로 놓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일반 분들은 타이거 우즈가 자기가 40세 지금 거의 50세 가까이 가려고 하죠. 타이거 우즈 나이가 지금 상당한데 자기가 40세를 넘어가면서 스퀘어 스탠스에서 드로우성 구질을 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오른발을 살짝 빼고 친다고 했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나도 이제 스퀘어 스탠스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에서 때렸을 때 정상적인 드로우 구질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약간 오른발을
빼고 드로우 구질을 구사한다 라는 얘기 이제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아마추어 분들도 그게 이상하다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건데 다만 이제 저희 같은 프로들은 뒤로 빼면 진짜 엄청나게 너무 많은 드로우 구질이 나요. 너무 많은 인투 아웃이 되기 때문에.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이런 뭐 롱아이언 이런 거잖아요. 4번, 5번 이런 것도 다 스퀘어로 놓고 그냥 쳐도 드로우 구질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롱아이언이라도. 예. 자, BT는 이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 이제 ST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테이크어웨이, 코킹, 백 했을 때, 이 그립의 끝이 공과 나의 발끝 중간에 와 있다. 자, 그 다음에 임팩트 하면서 들어가면서 이 그립의 끝은 볼을 향해서 들어간다. 예. 그런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이 레깅을 풀어주게 되면 볼이 스퀘어로 가서 맞는다. 예. 요까지 이해 가셨죠? 예. 여기부터 계속 돌아가면 BT가 되는 거고 페이드가 날 거고요. 라이틀리한 드로우를 내기를 원하시면 그립의 끝이 돌아서 어디로 돌아가고 있죠? 다시 데칼코마니처럼 예. 볼과 발 왼발 끝에 오면서 그대로 피니시 끝. 하이 피니시로 해서 끝. 여기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 아주 미세한, 아주 1, 2m 정도만 살짝 돌아서 핀으로 들어가는 이런 거를 할 때 라이틀리안 드로우로 거리나 방향 손실 없이 훅성 구질 나지 않고 치는 방법이 바로 ST 스윙 방식이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이거를 우리가 행위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할까라는 건 난 몰라요. 내가 날 못 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립 끝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 그립의 끝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 이 그립 끝을 인지해 가면서 연습을 하시면은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네. 이 벗이 네. 공을 향한다고 치면 약간 이제 처음보다는 더 바깥쪽을 좀 향하게 되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그럼 바깥쪽을 향하면서 이렇게 이 오른손은 예. 살짝 이렇게 밀어주나요, 이렇게? 예, 그걸 말씀을 드리면, 자, 이 그립의 끝이 백스윙 탑에서는, 백스윙 탑에서는 이상하게도 공과 발 중간에 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다운 스윙을 하면서 다시 공을 보는 이유는 여기서 약간 서울대로 약간 샬로잉이 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어때요? 예.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인투 아웃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네. 그립 끝으로 들어가고, 예. 이 그립 끝이 볼을 통과하는 순간 왼쪽으로 같이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헤드가 가서 공을 땅 때리는 거죠. 그렇게 계속 칠 때는 예. 무조건 왼손으로만 계속 뭔가 당기고 뭐 돌리고 하는. 맞습니다. 오른손은 그럼 거의 역할을 안 하나요? 오른손은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른손은. 예. 그러니까 방향을 결정한 이때 이러한 모든 그립 끝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결정하는 거는 이렇게 왼손의 수피네이션, 왼쪽은 방향, 예. 오른쪽은 파워, 말 그대로 그게 사실입니다. 왼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이게 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자, 여기서 다시 돌 때에도 왼손이 이걸 돌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왼손이 끝.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 골프의 방향은 왼손이 거의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오른쪽에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자, 우리가 이 근에에서 얘가 마지막에 내려와서 근에도 여기서 한번 밀어주죠. 예. 여기서 한번 밀어주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손가락을 걸어서 마지막에 볼에 더 강하게 걸고 들어가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오른손의 역할이에요. 이해 가셨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왼손은 자동차로 말하면 핸들의 역할을 한다. 조향 장치. 예, 그 다음에 오른손은 뭐냐? 후륜구동의 동력 장치. 그러니까 앞바퀴, 뒷바퀴. 마지막에 한번 힘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 동력을, 엔진의 파워를, 이 코어의 파워를 오른손을 통해서 한 번 더 밀어줘요. 예, 그 근해를 뒤에서 아이고 귀여운 놈 하면서 밀어주듯이
마지막 임팩트 직전에서 P6에서 한 번 밀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오른손의 역할이에요. 그 이전에 오른손이 이 파워로 이걸 밀어주기 전에 하는 역할이 왼쪽이 수피네이션을 통해서 샬로잉 앤 수피네이션에서 끌고 들어와서 그립의 끝이 볼을 향하게 하고 이 상태에서 볼을 때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왼손이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예. 예. 그래서 이 굉장히 왼손이 하는 역할이 적지 않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예. 왼손이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으로 쳤다, 왼쪽으로 쳤다, 드로우 쳤다, 페이드 쳤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예. 자, 이때 그러면 자동차의 이 셰시를 빼놓고 조향 장치가 중요하다, 동력 장치가 중요하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하나를 빼면 자동차로서 역할을 못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이 중요하다, 오른손이 중요하다. 사실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왼손은 핸들의 역할, 조향의 역할, 오른손은 동력 전달의 역할. 예. 그 다음에 그 동력의 동력원은 이 코어와 가슴. 예. 자, BT는 뭡니까? 골반. 몸통 전체의 턴. 자, 그 다음에 컨벤셔널은 어디? 코어를. ST는 어디입니까? 코어보다 약간 위에. 요 가슴. 예. 요거를 주요 엔진 원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페이드가 주력 구질이고, 드로우가 주력 구질이고, 예, 스트레이트가 주력 구질이고,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 페이드, 스트레이트, 드로우. 각각의 이 스윙 형태들이 이러한 구질을 물론 어느 하나만 구사하진 않죠. BT에서도 드로우도 치고, 페이드도 치고 하지만 주력 구질이 치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